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 시청자 남자는 핑크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뭔가 키워드가 여행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행 요즘 많이 가시는 분들 많은데 조심하세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자는 핑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남자는 핑크죠? 핑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저한테 물 조심해라. 넌 항상 물 조심해라. 빗물 고인 것도 물 조심해라. 항상 너는 물을 피해야 된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왜 그런 걸 몰랐는데 살아보다 보니까 이게 내가 물하고 많이 엮였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물은 조심해야죠, 항상. 그죠? 네, 물은 항상 조심하는 건 맞아요. 근데 항상 거기서 꼭 안 좋은 거하고 같이 엮여버리니까. 그래갖고 제가 좀 싫어하는 게 몇 군데가 있어요. 전에 잠깐 얘기했던 강촌. 절대 지역 비하 아니에요. 강촌, 서해, 안면도 쪽. 그리고 비 오는 날. 요거를 좀 되게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첫 번째 얘기는 서해 안면도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네. 이 이야기와 다음에 또 얘기할 걸로 해서 얘가 이래서 안면도 싫어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건 한 20년 정도 된 얘기예요. 네.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아는 형님을 통해 갖고 어떤 여자분을 한번 알게 돼요. 알게 돼서 두세 번 만나보니까 다른 여자하고 조금 틀리게 분위기는 조금 다크한데 네. 뭔가 이렇게 매력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밥 먹고 차 마셔요 해가지고 이제 사귀게 됐어요. 잘 만났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물어봤죠. 좀 느낌이 왜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조금 코드가 맞는 게 있잖아요. 있죠. 말도 잘 통하고. 네. 근데 뭔가 쟤랑 느낌이 조금 맞는 게 있는 것 같길래 그냥 이건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이러면서 혹시 뭐 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근데 당황하지 않고 네 봐요. 오. 왜 뭐 문제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 아니 뭐 문제 될 건 없는데 너무 되게 당연시 얘기하니까. 숨기지도 않고. 예. 저는 되게 숨기고 살았으니까. 왜요? 뭐 문제 있어요? 아니 문제 될 건 없는데요. 근데 그거 왜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픈 아닌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나도 간혹 보인다. 근데 너는 언제부터 봤냐? 뭐 너는 자주 보이냐? 너는 영환이 뜬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네. 뭐 그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데이트를 하다 보면 영화를 보다가도 갑자기 오빠 나가자. 저는 못 봐도 걔는 볼 때가 있었거든요. 왜 이러면은 그냥 나가자. 그러면 얘가 나가자 그러면 나가야 됐고. 근데 사귀다 보면 여행을 가고 싶잖아요. 안면도를 가자는 거예요. 제가 안면도를 좀 싫어하는 게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일이 있어갖고. 네. 그래서 딴 데 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뭐 가까운 데가 안면도고 바다는 보고 싶은데 좀 그렇잖냐? 뭐 딴 데 그렇다고 부산을 갈 거냐? 어디를 갈 거냐? 그래갖고 그래 안면도로 가자. 펜션은 뭐 네가 예약할래? 내가 예약할래? 이러다가 이제 자기가 예약한다고 했고. 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사진이나 그런 것도 되게 이뻤어요. 그 펜션 앞에 바닷가가 보였고 운치도 되게 좋아 보였고 바베큐는 밖에서 먹어도 되는데 안에서는 취식을 할 수가 없고 뭐 이렇게 간단한 조항도 있고 괜찮아갖고 그래 가자 해갖고 이제 주말에 가기로 했죠. 원래 여자친구랑 처음 여행을 가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가기 전까지는 좋았어요. 날씨도 되게 좋았어요. 주말에 딱 출발을 하는데 만나서도 좋았고 짐을 다 싣고 가서 이 안면도에는 새우가 맛있으니까 우선 가서 새우를 사서 펜션에 가서 그걸 바베큐를 해먹고 뭐 이렇게 놀고 뭐 앞에 바다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둘 다 되게 기분 좋게 갔어요. 뭐 휴게소도 들려서 호두 갖다 줘 사 먹고 뭐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농담 삼아서 오빠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오늘은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그래서 그래 오늘 나도 기분이 좋다 뭐 이렇게 하면서 딱 갔는데 이제 서해 가다 보면 고속도로 옆으로 해가지고 바다가 싹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보면서 나는 이제 바다가 보이니까 바다음도 좋고 해서 아이고 오래간만에 와도 그때 느낌하고 좀 틀리게 괜찮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 1시 정도에 그 바닷가 쪽에 갯바위 있고 이런 데에서 바위가 조금 이렇게 튀어나온 쪽에 있는데 네. 이제 정체가 되면서 좀 차가 서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여자친구분이 그쪽을 보더니만 표정이 조금 뭐가 기분 나쁜 것도 아니고 뭔가 추억에 젖었는데 그게 좋은 추억은 아닌 것 같은 표정? 오. 그런 되게 아리까리한 표정을 졌어요. 그래서 왜? 뭐 보여? 그랬더니 아니야. 그런데 그때부터였던 거죠. 왠지 기분이 저도 계속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예민해지고. 뭐 걔가 이제 말 돌리려고 새우는 어디 가서 살 거야? 그래서 그러면 보통 어디 가서 사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뭔가 기분이 나빠갖고 새우 파는 데 가면 되겠지. 야, 내가 여기 사냐? 내가 어떻게 알아? 가봐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고 왜 그래? 아 뭐가 차가 막혀 짜증나나 보지. 아 좀 말 좀 걸지 마. 그러고 그때 이제 그 여자친구분이 내가 흡연을 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갖고 차 안에서는 담배를 피지 마라. 네. 담배 냄새가 역하니까. 그래서 그 여자친구 있을 때는 제가 차 안에서 담배를 안 폈거든요. 근데 그냥 담배를 물었어요. 그때 이제 딱 째려보면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뭘 뭐해? 차 막히고 답답한데 좀 피는 거지 뭐 어때?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왠지 모르는데 짜증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근데 새우 많이 파는데 그쪽에 가가지고 새우를 샀고 그 다음에 펜션에 도착을 했어요. 펜션에 이제 방키를 받아갖고 2층으로 배정을 받아서 위로 딱 올라갔는데 안이 되게 좀 허름해 보이는 거예요. 뭔가 곰팡이도 냄새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데서 어떻게 잘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내가 궁시렁궁시렁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분이 아니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 왜 그렇게 짜증만 내냐고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 안 나게 생겼냐? 야 차도 막혔고 뭐도 했고 뭐 했고 막 이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막 갖다 붙였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도 싸움이 더 커질 것 같으니까 이러면서 고개를 그냥 푹 숙이더라고요. 그 침대에 걸터 앉아갖고. 그래서 짜증나 이런 다음에 이제 베란다로 나가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도 습관인데 좀 골치 아픈 일이 있거나 좀 걱정거리가 있으면은 담배를 한 5-6가지를 연달아 펴요. 아이고, 예.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러면서 고민을 그걸 풀 때까지 계속 담배를 펴요. 그러다가 풀리거나 머리가 아프면은 이제 담배를 끄거든요. 그때도 한 3-4가지를 연달아 핀 것 같아요. 왜 싸웠지? 뭐가 내가 지금 기분이 이렇게 나쁘지? 이유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도. 내가 예민할 이유도 없고. 그러면 내가 사과를 해야지. 그런 다음에 이제 딱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베란다 문을 딱 열고 딱 들어왔는데 그 여자친구분이 저를 딱 보는데 되게 벙친 얼굴로 쳐다보는 거예요. 놀란 얼굴로. 그래서 있잖아 내가 이랬더니 오빠 웃어 알았으니까 일단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그랬더니 일단 나가자고. 짐도 풀고 밥 먹을 준비도 하고 그랬더니 우선 나가서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알았어. 이래서 나갔어요. 근데 그때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였거든요. 보통 알잖아요.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어떤지를 알잖아요. 얘 뭐 또 봤다. 뭔가 또 있다. 그런 느낌이 딱 들어갔고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그 여자분이 좀 뭐라고 할까. 기가 셌어요. 제가 느꼈을 때 저보다. 네. 그래갖고 딱 나와가지고 이제 펜션에서 조금 멀어진 데는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뭐 봤니? 이랬더니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나는 오빠가 화장실에 있는 줄 알았대요. 왜요? 우리가 싸우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는 속상해서 우리 학교에서 책상에서 이제 쉬는 시간에 잘 때 이렇게 포개고 자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무릎을 대고 이렇게 포대고 있었던 거니까 안 보였던 거죠. 저는 베란다를 갔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러니까 저는 베란다에서 담배 피면서 왜 내가 이랬을까? 뭐가 불만인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화장실에서 샤워기를 틀고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네. 그래서 이 오빠가 뭔가 이렇게 열이 받아갖고 그래서 씻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대요. 샤워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고개 들고 생각을 했대요.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잘못했길래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공격적이고 이렇게 찌질대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베란다에서 내가 나왔대요. 근데 샤워 소리가 싹 꺼지더래요. 화장실 불도 다 꺼지고. 저는 그걸 못 봤죠. 그래서 저는 그걸 못 봤으니까 저 있잖아 내가 자기야 이러는 순간 걔가 이제 애써 웃으면서 오빠 나가자.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샤워 소리가 있었으면은 아무리 베란다가 내가 있었어도 문을 닫았어도 그 소리가 들렸을 텐데 난 못 들었는데? 네. 그랬더니 못 들었으니까 그게 사람이 아니지. 그렇지.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나는 아예 못 느꼈는데 좀 분위기가 사진하고 봤던 거하고 많이 틀리던데? 바닷가도 되게 아름답게 되게 운치가 보이는 바닷가였는데 이거는 무슨 무인도의 그 바닷가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그 옆에가 어떤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서 물어봤었거든요. 저 앞에 하얀색 건물은 뭐예요? 그랬더니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의 연수원들이 이렇게 묵고 지내는 펜션 같은 거래요. 근데 지금은 안 온대요, 사람들이. 저기 지금 안 온 지 한 1년, 8년 됐으나 그러면서 저기 아무도 안 와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인이. 근데 그것도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고 그래갖고 사실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한테 짜증날 이유가 없는데 순간 아까 네가 방파제하고 돌 이렇게 바닷가에 살짝 튀어나온 거 있잖아. 거기 볼 때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괜히 기분이 막 짜증이 나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사실은 할 얘기가 있대요. 우선 미안하대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20살, 21살 넘어가는 시기였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근데 대학교를 갔다가 이제 중퇴를 하고 사회생활을 뛰어든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근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 그때부터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친했던 친구 5명이 있대요. 여자애 3명하고 남자애 2명하고. 근데 그 중에 A라는 남자애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친했던 친구였으니까 서로 뭐 남자로 안 보고 여자로 안 본 거죠. 근데 그 남자는 크면 클수록 그 친구를 여자로 본 거예요, 계속.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진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표현을 이렇게 하고 그래도 얘는 원래 그랬던 애니까. 그리고 애들이 야, A가 너 좋아해, 너 사랑한대 이러면 나도 쟤 사랑해. 이렇게 넘기고 뭐 했고. 근데 그 A라는 친구가 걔한테 어느 순간 고백을 한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 친구는 이 서해 쪽에 있는 학교를 나왔어요, 고등학교를.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는 이제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거절할게. 난 너랑 친구로 남고 싶어. 우리 사귀다가 잘못되거나 그러면은 우린 친구도 아니잖아. 이런 고정적인 멘트를 날린 거고. 그 남자 입장에서는 진짜 드라마에서처럼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네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다른 남자랑 웃고 떠드는 거를 나는 오빠 하고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아까 거기에서 봤던 그 바위 그쪽에서. 그 바위에서? 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냥 바닷가를 보면서 지나가는데 이제 뭐 충격적인 일이고 걔 인생에선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은 그 친구들한테 말 실수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한 친구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그 친구도 생각이 났고 그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났겠죠. 그러면서 순간 내가 여기를 왜 오자고 그랬지? 이 생각도 한 거고.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러고 보니까 꼭 누가 나한테 귓속말로 네 욕하고 너랑 싸우라고 그러고 지금 제가 너 무시하고 있어. 너한테 일부러 그러는 거야. 너 되게 깔봐. 이런 식으로 막 속닥속닥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감정 타게 아까- 하는구나. 예. 전 처음 느낀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느끼고 보고 그런 것만 있었지 뭐가 저한테 이거를 가한 적이 없었어요. 네. 특히 전에 그 우리 형 친구 그 역물사 그 여자분이 저한테 오빠는 외은내강 스타일이라 웬만한 거는 근처에도 못 오고 진짜 타지를 않는 스타일이라고 그런 말을 들어갖고 좀 자만심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으로 이게 생각해보니까 속닥속닥속닥거리면서 진짜 그 소리까지 들었어요. 죽여. 쟤 죽여. 그 소리까지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야 우선 가자.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새우를 구워 먹고 뭐 그럴 분위기가 안 되니까 그러네. 그래서 숙소로 딱 들어가고 있는데 마침 거기에 이제 그 칼국수 집이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는 고프니 우선 여기서 간단하게 뭐 먹고 다시 뭘 생각을 하던 이 숙박업소를 여기를 일단 딴 데로 가던 집을 다시 가던 뭘 하자. 네. 딱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자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먹으면서 이제 서로 아유 뭐 미안하다, 뭐 아유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분위기 서로 이제 뭔 말은 해야 되겠고 얘기를 안 하기에는 너무 정적이 흐르고 그러니까 서로 계속 뻘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다음에 딱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숙소 앞을 딱 왔는데 10,000원짜리 한 장이 바닥에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보통 10,000원짜리가 그렇게 진짜 한 장이 빳빳하게 펴진 새 돈이 바닥에 떨어져 있기가 되게 쉽지 않죠. 우선 10,000원이니까. 우와 돈이다 이러면서 제가 10,000원이다 이러면서 딱 주웠어요. 야 돈 굳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제가 뭘 했던 거는 다 잊어버리고 돈이라는 게 이게 그만큼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근데 여자친구분 표정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왜 또 이랬더니 뭐 그냥 그 돈 거기다 놓으면 안 될까? 이러는 거예요. 왜 이랬더니 그 친구 별명이 10,000원이었대. 뭐야? 딱 이름을 거론하면은 별명이 10,000원이네 이렇게 할 정도의 이름이에요. 예. 그 친구분이. 오빠 이거 너무 기분이 안 좋다. 여기 온 것도 그렇고 지금 이거 10,000원짜리 떨어질 수도 있지. 근데 꼭 보라는 듯이 어떻게 펜션 현관에 딱 떨어져 있는 것도 그렇고 오빠가 뭐 이렇게 무슨 소리 들렸다는 것도 그렇고 그게 포인트가 그 지점인 것도 그렇고 아 이거 너무 안 좋다. 가자. 네. 그래 가자. 짐을 풀지도 않았으니까 올라가고 짐을 이렇게 따갖고 딱 내려왔는데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 뷰는 처음 봤어요. 네. 아직까지도.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진짜 10cm도 안 보여요. 완전히 모든 물을 쏟아 부은 것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네. 갈 수 있으면 가봐. 이 뷰에 니네가 뭐 어디 갈 수 있다고? 이런 것처럼. 게다가 소나기가 갑자기 그렇게 올 수도 있지만 네. 갑자기 그렇게 올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딱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저 의견이에요. 목까지 잡는다 이거 지금. 여기 무조건 나가야 된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무조건 가자. 그랬더니 나도 그게 나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이거 무조건 우리 못 가게 잡는 거야 이거.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 그래갖고 가서 이제 차문을 열고 물건을 다 이렇게 트렁크하고 그런 데에다 뒷자리에다 이제 나눠 싣고 탔어요. 그래서 이제 비상 깜빡이 켜고 진짜 천천히 운전. 앞이 아예 안 보이니까 네. 뭐 와이퍼를 뭐 작동을 해도 안 보여요. 진짜 감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쌍라이트를 켜고 뭘 해도 저는 안개가 그렇게 켰어도 그 정도로 안 보이지 않았는데 제 여태까지 살면서 그만큼 안 보였던 적은 없어요. 진짜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요. 예. 진짜 그 옆에서는 계속 조심해서 가, 조심해서 가, 조심해서 가 그러다가 오빠 눈 밀어보지 마. 조심해서 가. 오빠 눈 밀어보지 마. 조심해서 가.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저도 뒤에 뭔가 찝찝은한데. 그래서 내가, 야, 굳이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도 나 충분히 무섭거든? 나 운전에 좀 집중할게. 그랬더니, 조용한 거보다 그래도 뭐라고 떠드는 게 낫지 않겠어? 듣고 보니 그래요. 네. 아무 소리 안 나는데 빗소리 막 소리 나면서, 그럼 또 그것도 너무 무서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화를 해. 그러면서 이제 걔는 계속 떠들고, 저는 계속 천천히 딱 가는데, 이게 너무 저속으로 가니까, 분위기는 이제 공포는 이게 밀려오고, 야, 이러다 여기를 어떻게 벗어나지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잠깐, 얘가 이거는 못 가게 막는 거라면, 최대한 빨리 지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밟을게 하면서 밟았어요. 핸들은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한 10분, 5분 정도 딱 지나니까, 저쪽에서 이제 번호가 같은 게 싹 보이면서 비가 끝을. 이야. 비가 조금씩 그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싹 없어져요. 그 영화 트루먼 쇼에서 못 가게 막 비 내리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트루먼이 그쪽으로 딱 벗어나는 순간 비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와, 우선 나왔다는 안도감, 우선 사고가 안 났다는 안도감에 딱 있는데 그 여자친구분이 저쪽 그 주유소 있는데 차 좀 세워. 차를 세웠어요. 근데 네. 딱 오빠 내려. 근데 문 다 열어. 트렁크부터 다 열어. 다 열었어요. 근데 마침 아까 오면서 새우를 샀잖아요. 그래서 그 굵은 소금도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마침 굵은 소금이 있었던 거죠. 여자친구가 굵은 소금을 꺼내갖고 저하고 차에다 막 뿌리는 거예요. 진짜 아프게 때리는 거예요. 막 소금으로. 그래서 오빠 나도 뿌려줘. 그래가지고 막 뿌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명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 장례식장 갔다 오면 옛날에 저희 부모님들은 그랬거든요. 아버님이 장례식장 갔다 오시면 어머니가 꼭 안 주무시고 계셨다가 아버지가 딱 들어오시면은 현관에서 문 열고 아버지한테 소금을 막 뿌렸어요. 엄마가 굵은 소금을. 그러니까 따라온 작귀들을 쫓는 거예요. 그게 미신 같은 거거든요.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씩 문을 닫고 탄 다음에 아까보다 차의 느낌이 좀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이게 심리적인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좀 안도감도 네. 들고. 그래갖고 이제 어떡할래? 지금 이 분위기에서 놀고 그러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냥 집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심야 영화라도 볼래?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네. 여자친구분이 그냥 집에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갖고 그래. 근데 그때 여자친구분 부모님이 여행을 가시고 그때 그 여자친구 언니밖에 집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홀딱 젖었으니까 오빠 집에 가서 머리 말리고 옷이라도 갈아입고 집에 가라. 따뜻한 거 한 잔 마시고. 그래가지고 근데 언니 괜찮으지 해서 전화해볼게 해서 이제 언니 뭐 오빠랑 여행을 갔었는데 비도 갑자기 많이 와갖고 그냥 오게 됐어. 근데 오빠 옷 좀 갈아입으려고 잠깐 집에 들어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도착을 했고 걔네 집에 이제 짐을 딱 들고 내려다주고 야 어차피 새우는 네 언니하고 같이 먹어라. 그리고 새우도 같이 딱 주고. 예. 그 새우 들고 집에 가봤자 웃기잖아요. 그것도. 예. 그래가지고 딱 있는데 이제 저는 간단하게 머리만 말리고 옷만 갈아입었고 그 여자친구분은 샤워하고 온다고 이제 딱 들어갔어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커피 한 잔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언니분이 이제 장난기가 발동한 거죠. 자기 동생의 남자친구라니까. 네.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웃으면서 나이가 몇 살이에요? 어디 살아요? 뭐 어떻게 만났어요? 얼마나 좋아해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럼 왜 쓴다? 뭐 한다? 이렇게 계속 대답하고 그랬더니 제 고등학교 때 사진 봤어요? 되게 못생겼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보여줄까요? 그랬더니 네. 또 이제 앨범하고 그런 걸 딱 갖고 오더라고요. 네. 맞아, 그거는 보면서 얘가 뭐 어렸을 때 이랬어요 저랬어요 뭐. 그래서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그 증명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한 장이 어떤 남자 증명사진이 딱 있어요.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전에 사귀던 남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랬더니 그 언니분이 딱 저를 보면서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 사겠다는 애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고. 근데 그냥 얘가 안 좋게 갔다고.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친구 이름을 딱 말한 거예요. 오, 그랬더니, 10,000원. 네, 10,000원 이랬더니 제가 얘기했어요? 와, 그 순간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벙찌고 있는데 마침 그 친구가 나왔고 그랬더니 언니 뭐야 왜 앨범을 보여줘 뭐 이렇게 하면서 부끄럽잖아 이러면서 앨범을 딱 치우는데 그 10,000원 친구의 학생증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게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이제 언니가 그 친구가 이렇게 되고 나서 친구들이 와갖고 그 10,000원 신분증하고 뭐 몇 가지 물건을 딱 주고 갔대요. 뭐 얘가 얘를 좋아했었으니까 이건 얘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좋은 의미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걔 쪽에서는 자기 친구가 그래도 좋아했던 애를 좀 추억을 해줘. 그런 의미가 됐던 뭐 나쁜 의미로 네가 안 받아줘서 잘못됐으니까 너도 이거 받고 좀 고통 좀 느껴. 이거가 됐던 양밥은 아니고요. 그런 걸로 이렇게 딱 줬는데 그 언니가 그걸 받아갖고 동생한테 이거를 주긴 줬는데 얘는 그걸 깜빡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있었는지도 모르고 이걸 내가 받긴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뭐 목도리인가? 그 종이약하고 받았는데 그거는 다시 돌려줬고 네. 근데 이게 증명사진하고 이 학생증이 여기 있는 건 자기도 몰랐대요. 그래서 우선 나와라. 그거 이제 챙겨갖고 딱 나온 다음에 내가 볼 때는 이거 태우는 게 나을 것 같다. 태워야지. 그리고 네, 내가 볼 때는 어찌됐던 네가 미련을 갖고 있는 게 되는 것 같다 이게. 그러다 보니 그 친구가 너를 자꾸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건 내 느낌이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그냥 태우는 게 낫지 않겠냐면서 그때 얘기했던 우리 형 친구 얘기도 이렇게 해줬어요. 네.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태우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자기도 그게 나을 것 같다고. 그래갖고 그 친구들이랑 찍었던 사진 2장 그 다음에 그 학생증 그 다음에 그 여권 사진을 태우는데 종이잖아요 다. 네. 불이 안 붙어요. 라이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불을 붙이는데 불이 진짜 안 붙어요. 물론 내가 태우는 것보다는 네가 태우는 게 나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전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옆에서 바람도 한 점 없는데 불이 진짜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친구한테 그냥 태우지 말고 속으로 기도라도 좀 해줘라. 그래도 친구였고 너를 좋아했다고 하는데 이게 낫지 않겠냐? 그랬더니 알았어 오빠. 그랬더니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뭐라고 이제 쭝얼쭝얼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눈물을 이렇게 흘려요 걔가. 그래도 친구였으니까 그렇지. 감정이 이렇게 올라왔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있었고 그러더니 눈물을 이렇게 딱 부릅시다. 와, 한 번에 붙어요. 3번, 4번을 하고 뭐해도 안 붙던 불이 한 번에 붙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제가 됐고 덮어준 다음에 공원에서 그걸로 딱 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뭐 이상한 일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그 친구가 너무 무서워서 헤어졌어요. 핑크님이 무서워서? 네. 아니 이게 같은 에너지가 만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더 자주 보이는 거예요. 커지지. 예. 네. 더 자주 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 친구랑 있을 때마다 이벤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의를 했어요. 예. 이건 내가 볼 땐 우리들의 시너지 효과인 것 같은데 네. 내 느낌엔 그래. 난 너를 뭐 그렇게 싫어하고 뭐 그런 건 안 돼.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 느낌을 가졌대요. 네. 그래갖고 우리가 어떤 이유든 안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좋게 헤어졌죠. 근데 그 친구랑 그때 그 일 있고 나서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있다가 만나다 헤어졌는데 간간히 물어봤었거든요. 제가 뭐 특별한 거 느낀 건 없냐 그랬는데 딱히 그런 거는 없는 것 같다고. 그게 모르겠어 오빠 기도빨인지 모르겠는데 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전에도 그 10,000원에 대한 느낌을 잘 못 받았었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친구가. 네.
그래갖고 그랬던 내용이 있었어요. 야, 그런 에피소드가. 숨 막혔어요. 이야기가 그 탈출하는 과정이나 어떻게 보면 그게 홀려버린 거잖아요. 두 분 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감겼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곳에 가게 된 것도 다 그 만원 그분께서 그런 것 같아요. 왠지 감겨버린 제 거죠. 느낌에.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감정도 타버리시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좀 제 개인 소견인데 부르지 않았나. 그렇지. 근데 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잘 갔다면 그게 또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죠, 그때. 오히려 그래. 잘 됐다고 저는 어.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 부분은 알아요. 서로 시너지가 맞아가지고 더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만큼 서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커플이 아니었을까? 어떻게 이해는 생각하세요? 했는데 그거는 맞긴 맞는데요. 네. 그럼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결혼이라는 부분이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애도 있고 하지만 이게 둘만의 문제도 아닌 거고 그것도 2년이거든요. 그렇죠. 되는 사람은 순탄하게 흘러가는데 또 안 되려면 계속 꼬여요. 그러니까 그 친구랑 만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서로 간에 뭐 이해관계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서로 잘 이해를 하는데 다른 것 쪽에서는 그렇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친구가 더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던 밥을 먹던 하면서 저는 매일 보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거의 매일 보게 되고 진짜 그 영화 그 오싹한 연애라는 영화 아시죠? 알죠. 그거만큼 뭐 간판이 막 나한테 떨어지고 그건 아니지만 진짜 뭔가 분명히 걔랑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저를 째려보는 느낌이 계속 나요. 오. 그러면 내가 소위 그냥 농담삼아서 그런 말까지 해서 10,000원 안 간 것 같아. 네. 10,000원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너랑 이렇게 어디 가고 뭐 하면 좋은데 되게 다크해요. 그 친구가 좀 분위기 자체가 좀 되게 다크했어요. 그래갖고 많이 그거를 좀 감싸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자기 주변에 유독 많은 것 같다고. 그래갖고 좀 오싹한 게 플러스 좀 안 맞는 게 좀 그쪽에선 충분히 제가 많이 이해를 해줬는데 예.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감추는 스타일이고 그 친구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그래도 저는 그걸 굳이 왜 얘기해? 그걸 누가 이해해 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가 안 보는 거 본다고 그랬어? 어디서 본다고 그런 거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싸우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구나. 예, 그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네, 회사 요거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사업을 옛날부터 하고 계속 하다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한 17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네. 직원들이 낚시도 좋아하고 뭐 운동도 좋아하고 하니까 체육대회나 그런 걸 이렇게 해줘요. 뭐 영화도 보러 가고 이렇게 해주는데 어느 날 이제 직원들이 사장님 1박 2일로 좀 여행 좀 보내주세요. 맨날 당일치기로 이렇게 하니까 좀 뭔가 심심해요. 뭔가 이렇게 텐션이 올라왔다가 이렇게 죽는 느낌이에요. 이러길래 그래 그러면 1박 2일로 날짜를 정해보세요. 뭐 어디로 가실 건지 그랬더니 그분들은 이제 대부도 쪽에 펜션타운이 있어요. 네. 거기가 있는데 뭐 우리 회사에서도 가깝고요. 분위기도 좋고요. 거기서 끝나고 뭐 낚시할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큰 걸로 2개를 빌려줘서 여자 쪽, 남자 쪽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방을 크게 잡으시고요. 밴드 하나 부르세요. 한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밌게 먹고 놀았어요. 막 노래도 부르고 있는데 분위기도 좋고 했는데 계속 제가 있으면 그래도 1박 2일 직원들끼리 놀러 간 건데 사장 욕도 해야 될 거고 그래갖고 이제 저는 꼭 뭐 회식이 있거나 그러면 텐션 어느 정도 올라갈 때 쓱 빠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새벽 한 2시 정도 저는 슬쩍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딱 가는데 거기가 펜션 가는 길 쪽이 편도 1차선이에요. 편도 1차선인데 나무가 이렇게 쫙 옆으로 있고 새벽 한 2시 정도니까 깜깜했겠죠?
거기에는 이제 조명도 아예 없고, 저는 항상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가 이제 좀 내려요. 아, 비 오는 싫은데, 비 오면 좀 그런데, 분위기 되게 안 좋은데, 무서운데, 차들도 안 지나가고 뭐 라이트도 없고 깜깜하고 이래갖고, 그때 당시에 그게 한 10년 좀 넘었던 일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음악이 차량 블루투스 연결이 아니라 MP3에 음악을 다운받아갖고 이렇게 차에다 USB를 꽂아갖고 듣던 시대였거든요. 저는 항상 그 폴더가 이제 댄스는 댄스, 발라드는 발라드, 뭐 짬뽕이면 짬뽕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렇게 딱 듣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 이제 분위기가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발라드를 듣는데 댄스 음악을 틀었어요. 이제 댄스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가면서 너무 어둡다. 비가 계속 오니까 분위기 점점 침침해진다. 그런 느낌 오기 전에 빨리 여기로 벗어나자 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음악이 끝나면 이제 트랙이 넘어가잖아요. 저는 분명히 댄스 폴더를 틀었어요. 갑자기 발라드가 나. 처음 듣는 음악. 되게 생소하고. 그러니까 이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이걸 못 들려드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음악이 예를 들은 노래예요. 네. 그 분위기가 뭐 멀어져 가는 저 뒷모습 이런 노래라면 그 분위기가 멀어져 가는 저 뒷모습 가는 저 뒷모습 이런 식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속삭여. 네, 속삭이고 되게 개기하게. 오. 처음 듣는 음악이고 처음 듣는 멜로디예요. 생각해보니까 멜로디도 반주도 별로 없어요. 이런 노래가 있었나? 이상하다. 신곡인가? 내가 짬뽕을 들었나? 그러고 있는데 제가 말했듯이 그 올 때 이게 싹 오는 거 있잖아요. 오금이 싹 저리면서 소리 싹 기절. 그거다. 트랙을 딱 남기려고 하는데 트랙이 안 넘어가요. 계속 그 부분만 반복되는 거예요. 그 개기한 그 부분만. 좀 빗방울이 굵어지고 음악을 껐어요. 다행히 음악은 꺼졌어요. 이게 무섭잖아요. 어떡하지? 비 오니까 창문은 못 열겠고, 태연하게 제 철칙 중에 하나가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고, 보고 했어도 절대 대답이나 아는 체를 하지 말자라는 그게 있으니까 차에 뭔가 타긴 탄 것 같고, 노래를 부르자. 신나는 노래를 부르자. 예. 음악은 못 키겠으니까. 그래갖고 그 나는 문제 없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이 세상 위엔 내가 있고 나를 그렇게 하다가 나는 문제 없어 딱 하는데 뒤에서 진짜? 그때부터 막 미치겠는 거예요. 심장박동이 막 커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리는데 여자가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 같고, 들리는지 들리는 거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제 그때 공포심 때문에 들렸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네. 노래도 못 부르겠고 사방이 다 껌껌하니까 차는 멈출 수는 없는 거고, 모르겠다. 비가 오든지 말든지 그래서 모든 문을 다 열었어요. 창문을. 비가 막 몰아치고 뭐로 해도 상관없고 계속 이제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제 전 룸미러나 그 사이드 미러는 못 보겠는 거예요. 제발 차가 좀 지나가던가, 제발 형광등이든 뭐가 있는데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체감상 거기가 그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 길이 아직도 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펜션 길이. 그 좁은 도니까 거기는 뭐 확장도 못하는 거니까. 거기 펜션 들어가는 길이 한 10분 안에 들어가요. 체감상 한 40분은 달린 것 같아요. 한참 달린 다음에 저쪽에서 이제 번화가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얼른 가가지고 차를 우선 세운 다음에 차에서 내려갔고, 그때 그 여자친구한테 배웠던 창문을 다 열고 하나씩 문을 닫았죠. 그 다음에 근처에 이제 편의점을 갔어요. 굵은 소금을 안 팔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그 좀 웃길지 모르겠는데 그 맛소금 있잖아요.
그거를 사갖고 음료수하고 사갖고 나와갖고 음료수를 한 잔 마시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을 낮추고 그러고 있는데 바로 옆에 PC방이 보이는 거예요. 예. 이거 차는 거기다 세워놓고 USB를 뽑아갖고 PC방에 걸어갔어요. 올라가갖고 USB를 꽂고 거기서 음악을 하나씩 다 듣는 거예요. 그게 제가 뭐 거기에다가 다운받은 거일 수도 있으니까 우선 짬뽕부터 다 그건데 없어요. 그런 노래가. 그 다음에 이제 발라드 딱 들었는데 없어요. 예. 댄스 부분 딱 했는데 없어요. 그 폴더를 다 진짜 몇 번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다 들은 거예요. 넘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거의 한 3시간, 4시간은 PC방에서 있었어요. 이제 나오니까 한 7시 반 정도 됐어요. 그냥은 못 가겠고, 무섭고, 이거 뭔가 계속 찝찝해요. 이게 뭔가 붙어 있는 것 같고, 우선 차는 탄 다음에, 어떡하지? 이러다가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안 돼. 그랬더니, 왜? 그래서, 야, 나 지금 니네 집에 갈 건데, 붉은 속은 좀 갖고 나와라. 팥도 있으면 좋고. 그랬더니, 걔가 또 웃으면서, 또 왜 그러는데? 그래서, 좀 갖고 내려와줘. 그랬더니, 어딘데? 그래갖고, 여기 분당 초입이니까, 한 10분만 달려가면 돼. 그 시간 맞춰도 내려와 있어. 보자마자 나한테 사방팔방으로 다 뿌려. 근데 알았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땅에니까 친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걸 막 뿌리고, 그 다음에, 배고프다. 밥 좀 주라. 근데 올라가서 부모님들한테 인사하고, 그 다음에 뭔 일인데 해서, 야, 사실은 내가 이렇게 오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음악이 없어. 그런 음악이 없더라고. PC방에서 들어봤는데, 내가 잘못 들었겠지. 야, 그걸 어떻게 잘못 듣냐? 굉장히 괴기했다니까, 그 음악이. 야, 그 음악을 내가 5분은 듣고 온 것 같아. 트랙이 안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USB 줘봐. 이래갖고, 그래가지고 USB 딱 꼽았어요. 컴퓨터 키어 USB 딱 보냈더니 친구한테, 저는 이제 누워있었고, 윈 파일이구만. 그랬더니, 파일이 비었다고, 임마.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 공파일이라고. 노래가 안 나올 텐데. 노래가 아예 없다고, 네 파일에. 그래서 내가, 어디가, 뭐, 짬뽕 발라드 했더니, 뭔 짬뽕 발라드야. 아예 그냥 폴더만 있고 음악이 다 없다고. 뭐야? 그러면 나는 PC방에서 4시간 동안 음악을 들은 건 뭐고. 그래서 내가, 나 PC방에서 이렇게 하고 듣고 왔는데 그랬더니 걔는 이제 안 믿잖아요. 뻥났나 보지. 그래서 내가, 야, 뻥났으면 안 열리지, 마. 홀더는 남아있는데 그 안에 게 다 없어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그러고 보니까 그렇다? 뻥났으면은 USB가 안 열리던가? 그래도 뭔가 폴더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폴더는 남아있고, 음악은 아예 없고. 네. 그러니까 걔가,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제가 USB 버려라. 그러고 집에 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방에 다 있네. 저는 항상 비가 오고요. 네. 물가 가면은 좀 그래요. 진짜 물이랑 좀 안 맞네요. 네. 어머니한테 얼마 전에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엄마, 내가 옛날에 좀 그런 끼가 있었던 거 알아? 이랬더니 엄마가, 이사를 왜 많이 갔겠니? 너 때문에 많이 간 거야. 저 한 40번 갔어요. 야. 저는 그게 부모님 때문인 줄 알았었어요. 네. 근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사를 누구 때문에 갔겠니? 그러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시골이 조함이었는데 너랑 그 시골집 갈 때마다 무서웠다고, 엄마는. 네가 그렇게 허공에다가 인사하고 그냥 사람 마주 오지도 않는데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가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모를 수가 없죠, 어머니인데. 왜냐면 행동 하나하나가 좀 다를 때가 많았을 테니까. 그래서 그쵸. 어머니는 알고 계셨겠죠. 자, 오늘 남자는 핑크님께서 2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또 소름 끼치게 너무 그때 당시 생생한 기억이다 보니까 표현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몰입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셨으면 다행이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 역시 남자는 핑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자는 핑크님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해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좀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정말 이분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도 첫 번째 이야기가 전 좀 기억에 더 남아요. 아무래도 그 상황 자체, 그 커플 자체가 감겨버렸던, 귀신에게 감긴다라는 표현도 써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았을까? 왜 거기를 하필 그곳으로 갔었을까, 여행 자체를. 그런 생각도 들면서 기괴하면서 미스테리하면서 소름 끼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귀신이란 존재는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띠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자체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회사에서 아마 겪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러뷰예요. 오늘 띠자님께서 네.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아닙니다. 일단은 네. 해주실 이야기가 일단 회사 네네. 사무실에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네, 사무실에서만 일어났던 일이고, 사무실에서만 일어났고, 사무실에서만 끝났던 일입니다. 일단은 노원구 쪽 사무실, 그죠? 그냥 딱 네, 거기까지만. 맞아요. 노원구에서 사무실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두려워하셔야겠네요. 조심하세요, 다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을 겪으셨을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 렛츠 기릿! 제가 제보한 내용은 제가 지금 현직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 어떤 네네. 디자이너요? 패션이라는 범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디자인하는, 패션 범주에 들어가는 게 옷도 있고 뭐 신발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테크 패션이라 그래서 뭐 이어폰이나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지갑이라든가 뭐 액세서리, 다 하시네.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하진 않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테크 패션, 그래서 이제 뭐 전자기기들에 이제 들어가는 케이스라든가 커버 디자인 이런 걸 지금 하고 있고, 예. 원래는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조금 어린 나이에 프리랜서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 회사를 2018년도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그 흔히 얘기하는 중소기업, 조소기업이라 그러죠. 조조스에 나오는 정말 그렇게 정말 면접 볼 때 컵라면 먹으면서 면접 봐서 들어갔었던 회사인데, 이제 좀 투자도 잘 받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사업을 좀 확장을 대표님이 하시게 되면서 엄청 많이 생겼어요. 뭐 유튜브도 하신다 그래서 영상팀도 생기고, 격리 직원도 늘어나고, 디자이너들도 늘어나고, 엄청 많이 생기면서 원래 조스였던 시절 사무실에 사람이 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랑 격리 과장님이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노원 쪽에 있는 1층이란 지하 1층이 주차장이고 2, 3, 4 옥상까지 이제 통으로 저희가 다 쓰는 건물을 임대를 얻어왔더라고요. 원래 사무실은 용산에 있었거든요. 다행히 저는 집이 성북구 쪽이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으로 다 같이 직원들끼리 이삿짐을 싸들고 이사를 했고, 처음 출근했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 좋았어요. 너무 저희가 통으로 다 건물을 쓰니까 주차 공간도 널널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계시는 분들 중에 디자이너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근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게 되면 야근하는 직원들을 위한 편의 공간들도 좀 많이 구비를 해주셔서 저희가 너무 좋았죠. 사실 침대도 있고 이러니까.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3층에서 근무를 했는데, 패션이랑 액세서리 하시는 디자이너들만 모여있는 층이었는데,
처음 출근했을 때만 해도 야근이 없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 하나 들어가면서 좀 많이 바빠져서 이래저래 하다가 저희가 야근을 좀 많이 하는 시기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마감일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좀 야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저도 야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있는 동안에는. 그날은 이제 저희 팀에서 이제 팀장님이 연차를 쓰셨던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바로 밑에 과장님은 외근 때문에 계시지 않았고, 그 밑에 대리님이랑 저랑 제 밑에 막내 직원 이렇게 셋이서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리님이 계속 저녁 먹고 나서부터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수쓰나? 이러고 있는데 너무 아파하고 막 식은땀 흘리고 이러길래 그럼 가셔라, 제가 마무리를 하겠다, 막내랑 해서 대리가 8시쯤 먼저 집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막내랑 저랑 열심히 하다가 한 9시쯤에 야식이나 하나 시켜 먹을까 하고 봤더니 되게 막 안절부절하더라고요. 너는 또 왜 그러니?랬더니 지금 여자친구랑 헤어질 것 같습니다 막 이러길래 제가 마음이 여려서 그래, 내가 남아서 일단 어차피 당장 내일까지 마무리는 아니지만 내가 남아서 하고 갈 테니까 먼저 가서 여자친구 꼭 붙잡고 와. 해라 해서 보내줬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혼자 이제 남아서 한 10시쯤 너무 배고파서 치킨을 시켜 먹고 다시 야근을 하는데 한 11시쯤 되니까 졸립잖아요. 네. 건물 전체에 저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조용하고 너무 졸린 거죠. 그래서 잠깐 불을 끄고 누웠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핸드폰으로 유튜브 같은 거 좀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약간 진짜 정말 설잠 자듯이 깼는데 제가 살면서 정말 가위도 안 눌려봤고 귀신이라는 존재 믿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눈을 딱 떴는데 뭔가 되게 몸이 너무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너무 불편하게 잤나 하고 이렇게 뒤척이려고 하는데 몸은 안 움직이고 고개만 돌아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지? 나 뭐야, 마비인가? 이 생각이 너무 무서운 거지, 몸이 안 움직이고 하니까. 근데 사무실 한쪽에서 끼익 소리가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누가 있나 보다 해서 근데 몸이 안 움직이니까 약간 절박한 마음에 소리를 내려고 하는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오, 그때 무서운데. 그래갖고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얘기로만 듣던 전설의 가위인가? 오. 약간 그때는 좀 신기하기도 했었어요. 네. 처음 눌려봤으니까 보통 가위가 눌리면 귀신이 보인다던데 혹시 저 끼익 소리도 혹시 귀신일까?에 대한 호기심이 갑자기 너무 솟는 거죠. 예. 근데 다행히 그날은 제가 귀신도 못 봤고 그 상태에서 시간이 한 체감으로 느끼기엔 한 1분에서 2분 정도 뒤에 가위가 좀 풀리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날은 제가 가위가 풀렸고 너무 신기한 마음에 다음날 출근을 해서 직원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예. 여기서 야근하다 가위 눌렸어요. 한 번도 안 눌려봤는데 여기 사무실에서 처음으로 가위 눌려봤다 그랬는데 액세서리 쪽에서 야근하셨던 디자이너분 한 분이 자기도 여기서 야근하는 날 잠깐 졸았는데 가위를 눌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뭐 귀신 보셨어요? 했더니 귀신은 못 봤고 끼익 소리만 들렸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엎드려 있어서 뭐가 돌아다니는 느낌은 나는데 전혀 보진 못했고 끼익 소리만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저도 의자 젖히고 잤는데 책상이 가려서 보이진 않은데 끼익 소리가 들렸다 그랬더니 그러냐 하면서 이제 둘이서 막 귀신 얘기 좀 하다가 어느새 퇴근 시간이 됐고 저는 당연히 야근을 또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팀장님부터 다 같이 야근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게 디자이너가 저희가 같은 팀이지만 각 직원마다 하는 업무가 조금씩 달라서 그렇죠. 협업이지만 협업이 아니에요. 오. 그래서 자기 할 일이 끝나면 퇴근을 해도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막 하고 있는데 팀장님부터
이렇게 슬슬 이제 마무리했다고 먼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리님이랑 저랑 또 둘만 남았는데 대리님이랑 하다가 대리님도 끝났는데 저한테 뭐 도와줄까 이러길래 아닙니다. 끝나셨으면 먼저 퇴근하십시오. 저는 나가겠습니다. 이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시더라고요. 가면서 불을 탁 끄면서 야 좀 쉬고 해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꺼진 김에 이제 겸사겸사 이거는 이제 쉬라는 계시다. 어차피 열심히 할 거니까 조금만 쉬자. 예. 라는 생각으로 그때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가위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하고 의자에 그냥 기댄 채로 쪽잠을 좀 잤어요. 네. 그래서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역시나 또 가위에 눌려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가위가 딱 눌리고 나니까 또 신기한 느낌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잘하면 그 끼기를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약간 흥미 반, 긴장 반으로 눈알을 굴리고 있는데 저희가 구조가 이제 저희 쪽 팀이 창가 쪽에 있었고 액세서리 팀이 벽 안쪽으로 있는데 테이블이 저희가 디귿자예요. 예. 디귿자로 돼 있고 가운데 약간 파티션으로 살짝 반만 가려져 있는데 파티션 있는 쪽에서 머리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만히 서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벽에 머리를 대고 걷듯이 이렇게 쓱쓱쓱 하는데 이제 그 파티션이 끽끽거리는 소리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저건가 보다 하고 저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식은땀도 나고 심장이 막 진짜 엄청 너무 쿵쾅쿵쾅 뛰는 거 지금도 뛰는데 예. 진짜 그때도 막 겨드랑이 땀 엄청 많이 찰 정도로 엄청 뛰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막 이렇게 파티션 끝까지 갔다가 다시 반대쪽 끝으로 갔다가 이것만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제가 그날 또 가위에서 깼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고 나니까 이제 저기가 좀 두려운 거죠. 네. 출근을 해도 뭔가 저쪽에 좀 찝찝하고 그쪽 자리가 사실 파티션이 있으면 저희 쪽으로는 독카피가 있고 반대편으로는 A4 용지 같은 비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독카피를 갈 때마다 이제 그게 생각이 나니까 너무 이제 뭔가 불쾌하고 야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무서운 거죠.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그때 당시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2주한 깔짝 남은 상황이었고 해야 될 게 또 많다 보니까 좋든 싫든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야근을 또 그날 금요일에도 하게 된 거죠. 제가 수요일부터 해서 지금 목금해서 이제 금요일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남들은 이제 불타는 금요일을 즐길 시간에 야근을 하다 보니 그날도 막내랑 저랑 팀장님 이렇게 3명만 남았었어요. 그날 셋이서 야식을 피자를 시켜 먹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만 깜빡 잠이 든 거야. 두 분이 다 계시고. 네. 제가 좀 깜빡 졸다가 눈을 딱 뜨면서 고개를 딱 들었는데 몸이 또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지? 불도 켜져 있고 사람도 있는데 사람들은 없나? 이렇게 눈알을 굴리는데 눈알이 사람 쪽으로는 안 가지는데 키보드랑 마우스 딸깍딸깍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고 이래서 제발 나 좀 이렇게 건드려달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제 손은 마우스 위에 올라가져 있는데 이 마우스 잡은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데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런 상황에서도 가위를 누른다 보다. 이런 상황에서 가위 누른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위치가 팀장님은 저희 직원을 다 바라보는 위치에 있고 막내가 제 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제 시야가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당연히 제가 자리에서 가위 눌렀으니까 모니터 뒤로 파티션 쪽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때 진짜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가 온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어저께 본 날에는 파티션 끝에서 끝으로 왔다 갔다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점점 파티션 밖으로 나오는데 끼익 소리가 저는 파티션 소리인 줄 알았었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관절이 몸, 팔, 다리, 양다리, 양팔, 목, 허리가 계속 쉴 새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꺾이고 있는 거예요. 예. 허리도 막 앞으로 젖혀졌다 뒤로 젖혀졌다 이러고 있고, 머리는 엄청 산말이고 여자 같은 귀에 발도 계속 안쪽으로 들어갔다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막 계속 그러면서 걷는데 되게 그 모습이 진짜 기괴한 수준을 넘어서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코가 나올 정도로 진짜 뭔가 되게 끔찍하고 예. 징그러웠었거든요. 지금 제 몸도 안 움직이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속이 계속 울렁울렁 거릴 정도로 되게 역겹다라고 표현하죠. 역겨운 상황에서 심지어 무섭기까지 하는 거죠. 또 너무 무서워서 이거 언제 풀리나 지금 풀릴 때가 된 것 같은데 하고 있는데, 그게 허리가 이렇게 쭉 꺾였다가 들어 올리는데 목이 제 쪽으로 딱 꺾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 사이에서 눈이 살짝 보였는데 예. 저게 저를 본 것 같은 느낌이 확 나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예. 근데 저 친구가 날 봤다 라는 생각을 딱 하자마자 그게 휙 돌더니 제 쪽으로 몸을 꺾으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예. 진짜 속된 말로 X 됐구나. 못했구나. 큰일 났다. 너무 무서운 상황에서 막 그게 이제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다행히 팀장님이 저를 건드리면서 그 가에서 깬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팀장님 보셨어요? 하고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팀장님이 너는 뭐 눈 뜨고 잤냐, 피곤하면 빨리 들어가라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막 핀장 주시고 식은땀도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약간 걱정 반으로 해서 이제 저를 야근에서 퇴근을 시켜주셨고, 제가 그 주말에는 제가 사무실 안 가고 집에서 작업을 했는데 다행히 집에 있을 땐 야근할 때처럼 감이 안 눌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월요일에 딱 갔는데 당연히 이제 아직 해야 될 게 많으니까 한 5시 반부터 야근 생각이 이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 액세서리 팀에서 귀신을 봤다고 했던 그분이랑 담배 한 대 태우면서 이제 막 얘기했죠. 귀신을 봤다. 되게 기괴한 막 몸동작에 뭔가 되게 소름 끼치고 되게 역겹고 헛구역질 난다. 예. 그랬더니 그러냐. 자기는 그때 이후로 일부러 사무실에서 야근 안 하고 있는데 자기는 절대 여기서 야근 못 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같이 보면 안 되냐. 싫다 그래가지고 그날도 이제 저희 팀이 야근을 하다가, 그날도 저랑 팀장님이랑 막내랑 이렇게 남았고, 대리님은 업무가 사실 그렇게 막 무거운 업무가 아니어서 빨리빨리 퇴근하더라고요, 과장님이랑은. 팀장님은 이제 막내 거를 좀 컨펌도 내려주고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남아서 하시다가, 팀장님이 잠깐 담배 피러 가면서 막내가 따라갔고, 저 혼자 남아서 이제 야근을 하고 있었죠. 근데 팀장님이랑 막내랑 이렇게 들어오더니 팀장님은 자기는 가봐야 될 것 같다 이러길래, 그러냐, 그럼 팀장님이 없으면 너도 있을 이유는 없는데 혹시 남아서 같이 좀 있어주지 않을래? 그랬더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너무 무서우니까 그날은 제가 이번에 막 노래도 크게 틀어놓고 작업을 혼자 이제 하다가, 오늘 일찍 가야지 나도 그냥 늦게까지 안 있어야겠다 하고 있다가 한 10시에서 11시쯤 되면 진짜 너무 졸려요. 이게 야근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운전을 해서 집에 가더라도 너무 졸리니까 졸음운전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몸이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사실 좀 쉽지가 않거든요, 졸릴 때. 네. 그래서 알람을 제가 일부러 맞춰놨어요. 이거를 들으면 깨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10분을 맞춰놓고 잠깐 이제 불도 다 켜고 노래도 다 틀어놓고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거든요. 근데 눈을 딱 떴는데 다행히 가위는 안 눌렸어요. 예. 근데 그 끽끽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뭐야, 사람이 있나? 하고 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액세서리 팀 테이블 쪽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앉아 있는 듯한 그런
형태가 이렇게 보이길래 아, 나 잠깐 하고 있을 때 누가 왔나 보다, 야근하러. 예. 그래서 걸어가면서 오셨는데 왜 말도 안 하세요? 하고 딱 봤는데 그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쪼그려 앉아있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 진짜 살면서 그렇게까지 떨어봤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상상하면 너무 무서웠던 상황이었고 예. 진짜 온몸이 그냥 너무 떨려서 서 있지도 못하고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그냥 예. 정말 영화 보면 이렇게 쓰러져 질질 엉덩이 끌면서 뒤로 가듯이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하면서 현관 쪽으로 가는데 소리를 내며 저한테 막 달려들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막 뒤로 하는데 끼끼끼끼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제 그게 일어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일어나니까 저랑 눈이 마주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분명히 전등 다 켜져 있고 노래도 나오고 있고 나도 지금 가위에 눌린 상태가 아닌데 그게 너무 무서운 상황이어서 진짜 심장마비로 죽는 건가 하면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일어났는데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저한테 오지 않고 그 액세서리 팀 테이블 있는 쪽을 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약간 강강술래 하듯이 오. 그 자리만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기어가갖고 문을 열고 잽싸게 뛰어나와가지고 불도 안 끄고 사무실 문도 안 잠그고 집까지 그냥 택시 타고 왔거든요. 핸드폰만 들고 나와가지고 다음날 너무 무서워서 제가 반차를 내고 오후에 좀 출근을 이제 하게 됐죠. 오후에 출근을 했고 전날에 이제 막 여기 안 하고 왔냐 해서 이제 좀 깨지고 심할서 작성을 하면서 팀장님한테 사무실 이상한 것 같다. 제 살면서 가위도 눌려본 적이 없고 귀신을 본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지금 야근하면서 가위를 거의 매번 눌린다. 그랬더니 팀장님이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 진짜 어제 너무 무서워서 진짜 죽는 줄 알았다. 살면서 저 눈물 애기 태어날 때 이후로 처음 물어봤다. 진짜 제가 바지에 오줌 싸는 게 뭔지 알 것 같다 했더니 아 그런 게 어딨냐. 네가 그냥 허약한 거다. 그러길래 가위 눌리거나 귀신 맞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너무 무서운데 자꾸 허약하다 그러고 네가 기가 약해서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제가 그날은 이제 일부러 야근을 안 하고 집에 가서 하겠습니다 하고 퇴근을 하고 그 다음날에 출근해서 하다가 전체 야근을 하게 된 날이었어요. 예. 저희도 하고 액세서리 팀도 야근할 게 남았는지 야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야근을 하다가 다 같이 이제 좀 먹고 하자 해서 시켜서 다 같이 옥상 가서 밥을 먹고 내려와서 다 같이 이제 야간 작업을 하는데 그날은 그래도 좀 많이 남아 있었어요. 네. 저희 저희 팀도 저랑 대리님, 팀장님 막내 4명 남아 있었고 액세서리 팀도 한 3분 정도 남아 계셨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 새벽 1시 반쯤이었을 거예요. 액세서리 팀에 있는 그때 가위 눌렸다고 했던 그 친구가 갑자기 모니터를 팡 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예. 막 소리 지르고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울면서 진짜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고 그러면서 현관 쪽으로 막 뛰어가다 넘어지면서 막 뛰어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야 왜 저래 이랬는데 저는 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보겠습니다 하고 뛰어나가서 나갔더니 주차장 입구에 쪼그려 앉아서 막 울고 계시길래 달래드렸죠. 보셨냐 했더니 봤대요. 와. 봤는데 더 무서운 거는 걔가 자기 옆에서 얼굴 높이를 맞추고 고개를 360도로 꺾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거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 끽끽끽 소리가 같이 나가지고. 예. 저는 그거를 저도 봤으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예. 그래서 가위 눌리신 거냐 했더니 자기도 가위 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가위에 눌리지 않고.
근데 너무 무서워서 몸이 경직된 것처럼 움직여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자기도. 네. 그러니까 이제 고개를 진짜 풍차 돌리기 하듯이 계속 돌리고 있으니까 그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몸이 굳어버린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도 너무 무섭다, 야근은 못하겠다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 안 되겠다, 야근을 앞으로 좀 얘기를 하자 해서 둘이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각 팀장님들한테 못하겠다. 예. 여기 귀신이 자꾸 있는데 저희가 뻔하다고 하기에는 둘이 같은 그거를 본 것 같다. 뭐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팀장님이 한 사람 얘기도 아니 두 사람 얘기고 하니까 뭐 일단 내일 사무실 출근하면 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다음날 출근해서 아침에 이제 저희 층 직원들 다 같이 모여서 그 귀신에 대한 얘기를 이제 꺼냈어요, 팀장님이. 네. 근데 저희 대리님이 보셨었더라고요. 팀장님은 못 봤었는데 저희 대리님이 봤었고, 대리님이 칼퇴를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억지로라도 칼퇴를 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말을 못했던 건 말하면 쪽만 살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얼리 팀에서도 그 직원 말고도 막내 직원도 그 귀신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귀신을 봤다라는 사람이 지금 한둘이 아닌 상황이 되니까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리게 된 거죠, 팀장님이. 근데 대표님은 그런 게 어딨냐,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무실을 옮길 수가 있냐, 뭘 하냐. 근데 그때쯤에 이제 저희가 사실 무리하게 사업 확정을 하다 보니까 일은 좀 있는데 나갈 돈이 더 커지다 보니까 조금 회사 가세가 좀 기울고 있던 상황이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 지금 뭐 이사도 못 가고 이거 그냥 해야 된다. 그러면 층을 바꿔서 근무를 해라. 이미 이제 그 귀신의 얘기가 소문이 쫙 퍼졌으니까 당연히 2층, 아래층 사람들 다 안 바꾸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야근도 막 적당히 한 9시 되면 그냥 빨리 퇴근하게 되고 막 이러고 있는 날이었는데, 그날 프로젝트 마지막 날이었고 제가 그날 이제 야근을 어쨌든 마무리는 지어야 하니까 야근을 이제 하게 됐고, 이제 어차피 마지막 야근이니까 오늘은 후딱 끝내고 빨리 가자. 네. 그 상태로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저만 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딱히 무섭진 않았었어요. 야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그러려고 그렇게 된 건진 모르겠는데 사무실에 정전이 난 거예요. 컴퓨터가 다 꺼지게 된 거죠, 이렇게. 일을 못하겠다. 오. 그러니까 그때는 근데 정전이 되면은 무서워야 되는 게 아니라 작업한 게 저장이 안 되고 꺼졌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예. 진짜 욕하고 다들 막 이거 어떡하냐 막 이러고 있는데 백업을 한 사람은 딱 한 명 있더라고요. 근데 지 혼자 백업 해봤자 뭐해, 나머지가 백업을 못했는데. 예. 그래서 어떡하냐 이러고 시설 전화 돌리고 막 해가지고 건물주가 작업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보내는 보겠다. 근데 그분도 뭐 전문가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겠냐. 그분이 오신다 그래서 이제 한 30분 정도 걸리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앉아서 이제 도란도란 좀 쉬거나 아니면 팔을 좀 삭히고 있었죠, 다들. 네. 그러면서 오늘 집에 못 가겠네 이러고 이제 있다가 조금 그냥 좀 잤어요.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는 절대 자면 안 되는 거였는데 등신같이 또 자버린 거죠. 예. 사람이 다른 일 때문에 화나고 열불내다 보니까 그 기억을 까먹고 망각하고 또 가위에 눌린 거예요. 네. 근데 진짜 그날도 너무 무서웠던 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두울 뿐이지 사람들이 있는데 걔가 관절을 막 꺾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분명히 입으로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뼈 같은 게 꺾이는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게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다행히 내 자리가 아니라는 안도감도 들면서 왜 이제 저쪽에만 저러고 있지? 왜 저렇게 관절을 꺾지? 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느낌보다 약간 돌고래 소리처럼 이렇게 막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귀가 아프게끔 난 소리를 걔를 봤다고 했던 그 직원 있죠. 그 직원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그 직원은 걔가 다행히 안 보였었나 봐요. 보고 있는 저는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눈물까지 날 정도로. 저러다가 진짜 해코지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때쯤 제가 가위에 딱 풀리면서 그 직원한테 뛰어가서 못 봤냐 그랬더니 못 봤다 하더라고요. 예. 그럼 자기한테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하면 또 생각나니까 저 때문에 또 볼 것 같아서 무섭다고 하면서 갑자기 또 울라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일부러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여차여차해서 그날 이제 뭐 정비 왔는데 사실 별거 아니어서 밖에 있는 차량기 올리고 작업을 마무리를 짓고 이제 퇴사를 했어요. 거기서 일하면 사실 야근도 야근이지만 야근하는 것보다 귀신에 받는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이제 사람이 점점 피폐해지고 예. 살이 빠진 건 아니지만 헬쑥해지기도 하고 항상 이렇게 경직돼 있으니까 몸이 이제 점점 뭔가 쇠약해지는 느낌이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거 프로젝트까지 마무리가 되는 걸 보고 퇴사를 해서 일주일 인수인계 기간을 갖고 퇴사를 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한 4개월 뒤에 그때 그 액세서리 팀에 있었던 그 직원이랑 어떻게 연락이 좀 닿게 됐어요. 인스타 예. 보다가. 그래서 뭐 하고 지내시냐 했더니 자기도 이직을 했다 2달 전에. 그래서 아 그러냐 저 없는 동안 무슨 일 없었냐 했더니 커피를 한 잔 마시자는 거예요. 네. 뭐 한 잔 해요. 그래서 저희 동네로 퇴근하고 오셔서 커피를 한 잔 하는데 그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제가 그만두고 나서도 몇몇 직원들이 그 층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2명 정도가 더 퇴사를 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대표님이 저질렀던 큰 다른 사업부 중에서도 뭐 영상 유튜브 팀 뭐 이런 거는 다 없애버려서 그 직원들도 그만두게 되고 사무실이 점점 직원들이 빠지니까 텅텅 비잖아요. 그 귀신을 봤다는 직원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게 3층이 아니라 4층에서도 봤고 2층에서도 보게 된 거야. 그래갖고 무당이라도 불러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랬더니 대표가 막 바득바득 웃기면서 직원들한테 막 소리치면서 그만두려고 마음 먹으니까 이상한 소리까지 하면서 그만두냐. 그런 게 있었으면 이전에 이 건물 썼던 사람들은 다 죽고 없게 막 그런 소리를 하시니까 직원들이 점점 떠나게 됐고 남아있던 직원들도 그분들은 퇴사가 아니라 이제 회사가 망하면서 강제로 떠나게 되셨다고 하는데 귀신의 존재 이유라든가 이런 건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표님이 옥상에서 이렇게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망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닐까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예. 근데 옥상이 보면은 정말 그냥 이렇게 옥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입구 쪽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고 난간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 건물을 썼던 분들이 옥상 햇볕이 너무 땡볕이고 거기가 흡연장으로 썼던 곳이었나 봐요. 그 전 직원분들은 그 위에 이제 타프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거죠. 스탱봉 설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목을 매달려면 그 타프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목을 매달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예.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위치가 그 귀신이 계속 소리 지르고 했던 그 자리 있잖아요. 예. 거기서 쭉 올라가면 대표님이 떠나신 그 자리거든요. 아, 위로 올라가면 그 라인이다. 네. 그 라인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아니면 목을 매달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럼 그 라인 자체만 이상한 건가? 거의 한 회사가 박살이 났네. 제가 봤을 때는 항상 그 위치에서만 맴돌았고 예. 심지어 그 귀신을 봤던 그 직원, 저랑 대화했던 그 직원도 그 귀신이 자기 파티션 위주로만 돌아다녔다라는 얘기를 했었었고 그래서 그분이랑 저랑 대화하면서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걸로 묻어두고 사실 얘기를 그 이후로 저도 쭉 안 하려고 했었는데 네. 네, 이제 도비님 방송을 볼 때마다 생각도 나고 이래가지고 네네. 제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정말 그냥 음. 무덤덤하게 얘기하지만 네. 당시에는 진짜 저 살면서 음. 진짜 너무 무서웠고
저는 진짜 원래 이렇게 무서움이라는 게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처음이에요. 제가 그렇게까지 뭔가에 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적은 처음이었고,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조금 무뎌지긴 했는데, 얘기하면서도 사실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면 띠자님께서는 네네. 귀신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가요? 이게 근데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없다라고 믿고 싶어서 그런지 여전히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기도 하고,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제가 봤던 그 존재가 또 마주치지 않을 것 같고, 그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뭔가 또 어디선가 그런 귀신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귀신을 또 보게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경험은 했지만 여전히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띠자님께서 혼자 겪었다면 아까 그 대표님이든 팀장님이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뭐 네가 피곤해서 그래 그래서 그래 이게 통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다 똑같이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쵸. 그것만 가지고도 근데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는 귀신을 못 보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단체로 그만둘 뭐 각을 잡았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그쵸.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님이 귀신에 뭔가 홀려있다거나 원한을 샀다기보다는 네. 대표님 입장에서도 뭔가 회사가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데 직원들은 계속 귀신 핑계대면서 막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대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맞다고 저는 봐요. 평소에 그분 품성으로 봤을 때 저희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굿을 하든가 뭔가를 해서라도 뭔가 해결해줬을 듯한 분이셨거든요.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는 그분도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거기에 하다 직원들이 귀신 핑계를 댄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치. 사실 우리 지금 현실에서는 귀신을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럼요. 저도 그랬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소름 끼치는 경험을 또 띠자님께서 해주셨고 그 이야기를 오늘 또 저희 시들무 채널에서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또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야근도 좀 적당히 하시고 네, 요즘 파이팅. 프리랜서로 하고 있어서 집 밖으로 잘 안 나가고 있고요. 그러네요. 그래도 이제 또 프로젝트나 이런 마감 시간 지키려면 야근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다행히 집에 있을 때는 귀신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럼 다행이네요. 네, 무섭지 않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네, 들어가세요. 네. 자, 방금은 띠자님께서 실제로 디자인 회사에서 겪었던 정말 소름 끼치는 귀신의 행동과 몸짓, 소리 이런 것까지 전부 겪었던 이야기인데 사무실이 노원구에 있대요. 노원구에서 뭐 사무실 구해갖고 근무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